네, 9월 모의평가 봤었는데, 음, 이걸 그냥 해설을 할 건데, 그냥 어떻게 풀었는지 그걸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지, 왜 이 생각밖에 하면 안 되는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가장 간결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제가 가르친다기보다는 약간 이런 문제에서는 이렇게 간결하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항을 다 할 거고요. 네, 한번 갑시다. 자, 1번. 이거는 뭐 이해. 아, 뭐야, 왜 검은색 나와야지. 왜 검은색이 제일 얇은 거 요게 나와야지. 그죠? 이게 X. 왜 이렇게 진해? X. 자, 2의 3분의 3이네. 이게 2잖아. 그죠? 답 2번. 그리고 각 문항에서 어떤 개념들이 쓰였는지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얘는 지수 법칙이죠. a의 x 곱하기 a의 y는 a의 x 더하기 y, 이렇게 되는 거 지수 법칙. 2번. 아,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이네요.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만 비교하면 되는데 어차피 분자에서는 2차항이 사라지네요. 그럼 1차항끼리만 계산하면 되네. 분모 1차항은 2, 분자 1차항은 여기 4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붙으니까 플러스 4, 2분의 8이니까 4 아니에요? 네, 답 4번. 이 문제에 쓰인 개념 뭐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 뭘 비교한다? 물론 다항식꼴이죠. 다항식꼴의 수열의 극한에서는 최고차항 개수입니다. 근데 왜 붓글씨처럼 나올까? 네. 3번. 이거 뭐 그냥 PA분의 PA 교집합 B잖아요. 그냥 PA분의 PA 교집합 B 하면 되겠네요. 그럼 PA 나왔고 PA 교집합 B 구하려고 PA 합집합 B가 있는 거겠네. 그럼 따라서 PA 합집합 B라는 거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5분의 2 더하기 5분의 4 빼기 PA 교집합 B인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PA 교집합 B. 따라서 PA 교집합 B는 5분의 6에서 합집합을 빼야죠. 10분의 9. 그러니까 10분의 12에서 9 빼니까 3. 10분의 3. 따라서 A 5분의 2분의 10분의 3이겠죠? 그러면 10분의 3 곱하기 2분의 5인가요? 4분의 3? 답이 5번이겠네요. 이 문제는 조건부 확률이죠. 조건부 확률 계산.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줄 아니, 이런 문제였습니다. 5번. 답을 이렇게 체크할까요? 2번, 4번, 여기는 5번. 4번. 아, 무한급수 수렴하는 거 딱 종류가 정해져 있죠. 무한 등비급수. 그리고 아니면 풀마로 사라지는 거. 쭉쭉쭉쭉 사라지는 꼴. 둘 중에 하나예요. 수렴한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거 수렴하잖아요. 이 문제. 그럼 둘 중에 하나라고 무조건. 근데 등비급수 아니니까 얘는 쭉쭉쭉 사라지는 꼴이겠네. 아, 딱 보니까 이 부분분수로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k분의 1 빼기 k 더하기 2분의 1. 이거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준다. 그럼 이걸 쭉 계산해주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4분의 1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거 굳이 쭉쭉쭉 안 해도 되죠. 많이 익숙해지면 얘가 이렇게 되고 다 교과서에 나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얘가 4분의 1 빼기 6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지워지고 끝에 두 개는 살고 처음에 두 개는 살아요. 그러면 2분의 3 처음에 두 개, 그리고 끝에 두 개는 어차피 n까지 더한다고 하면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 그리고 빼기 n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무한대 치면 어차피 없어지겠네. 2분의 3만 남겠죠. 2번이겠네.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수렴하는 무한급수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 머릿속에 박아두면 돼요. 수렴하는 무한급수, 교과서에서 배운 거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뭐가 있죠? 첫 번째, 무등비, 무한등비급수. 무한등비급수. 두 번째는 사라지는 형태의 급수. 형태의 급수. 두 가지 중에 무조건 하나입니다. 5번.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범위가 0에서 8까지인데 확률 밀도 함수가 x는 4에서 대칭이네. 그럼 뭐 대략적으로 일단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x는 4라는 걸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대칭. 근데 지금 뭐가 나왔냐면 2에서 4까지 확률이 나왔고, 그럼 2 그려봐야죠. 6에서 8까지가 나왔네. 또 어디까지죠? 0에서 8까지인데 0에서 4, 6이 있고 8이 있네. 0에서 8까지예요. x는 4 대칭이고. 근데 확률 밀도 함수에서 개념은 확률 자체가 넓이를 의미한다는 거고, 이 조건, 요 조건은 왜 나온 거죠? 넓이 조건이지 결국. 요 영역의 넓이 a라고 하면 여기도 a, 여기 b라고 하면 b. 당연히 이렇게 나눠야죠. 왜? 지금 물어보는 구간이 두 개씩이잖아요. 그럼 두 개씩의 구간을 물어보겠네. x는 6. 그럼 얘는 3a가 4b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a 더하기 b가 2분의 1이라는 거. 왜? 전체 합이 1이니까 그거의 절반이잖아요. 대칭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건 2에서 6까지네요. 2에서 6까지는 이 그림에서 어디죠? 2a죠. 2a는 얼마니? 이거 물어보네요. 그럼 당연히 b를 소거해야겠죠. b는 4분의 3a네. 그러니까 따라서 4분의 7a가 2분의 1. 그러니까 a는 2분의 1 곱하기 7분의 4. 7분의 2고 2a는 7분의 4겠네요. 그쵸? 3번. 그래서 이 문제에 쓰인 개념은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확률 밀도의 함수의 성질 어떤 게 있죠? 첫 번째, 확률은 넓이다. 중요합니다. 확률 이퀄 넓이. 대칭이단 아니에요. 대칭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문제가 대칭인 거지 정규 분포가 대칭인 거죠. 정규 분포가 대칭인 확률 밀도 함수의 일종인 거지 확률 밀도 함수 자체는 대칭일 필요는 없죠. 이 문제는 대칭이에요. 확률이 넓이고, 그리고 여기는 그리고 전체 합은, 전체 확률은 1이다. 그러니까 전체 넓이, 전체 확률 넓이 자체는 1이다. 이 개념. 두 번째는 대칭성이죠. 선대칭. 선대칭에 대한 문제였네. 6번. 이거 뭐야 그냥. 그 교과서 문제잖아요. 말하지 않고 적분해도 되는 거죠. 뭔지 알죠? 그냥 부분 적분 한 거죠. 그러니까 빼기, 얘는 1 곱하기 2에 빼기 2 빼기 0 이렇게 되는 거고, 빼기 2에 빼기 x 1에서 2까지 빼기 2의 제곱분의 1. 왜 2의 제곱분의 1로 바꿨냐면 선지를 보니까 마이너스 2승이라고 안 쓰고 2의 제곱분의 1로 썼어. 헷갈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2의 제곱분의 1 빼기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 전체 빼기 2의 제곱분의 2겠네요. 그죠? 몇 번이야? 1번이네. 1번. 그래서 이 문제는 부분 적분. 딱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왔죠. 7번. 매개변수, 예전에 그 예비시행 해설하면서 한 얘기가 있는데,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에서 무조건 물어볼 수 있는 게 dy dx밖에 없어요. dy dx 안 물어보면 잘못 물어본 거예요. 그거 문제 잘못 낸 거예요. 혹시 실무 같은데 그런 문제 있으면 그거 걸러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배우는 거는 dx dt랑 dy dt를 통해서 dy dx를 구하는 거지, dx dt랑 dy dt의 식 갖고 장난치는 건 안 배운단 말이에요. 무조건 dy dx가 도출이 돼야 돼요. dx dt는 t분의 1 더하기 1, 그리고 dy dt는 빼기 3t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돼요. 그럼 따라서 dy dx는 t분의 1 더하기 1 빼기 3t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t를 곱하면 빼기 3t 세제곱 더하기 3t 그리고 t 더하기 1. 왜 t를 곱했죠? 좀 계산을 간단하게 하려고. 빼기 3t t제곱 빼기 1 t 더하기 1 t제곱 빼기 1 t 더하기 1 약분되네. 빼기 3t에 t 빼기 1.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최대값이 아니라 최대를 가지는 값이죠. 얘는 빼기 3t제곱 더하기 3t잖아요. 따라서 최대 갖는 거는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요. 2차 함수의 최대 갖는 거 6분의 3, 2분의 1이겠네. 5번이고. 자, 이 문제에서 쓰인 개념 첫 번째,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 무조건 dx dt, dy dt를 통해서 dy dx를 구하는 과정이 나와야 됩니다.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 그리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죠. (8번) 등비수열에 대해서. 등비수열의 극한이네. 등비수열 극한에서 교과서에서 배운 게 뭐죠? 제일 큰 수로 일단 나눠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3n이 지금 여기서 제일 크네. 3n으로 나누고 시작해야겠네. 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an분의 1이란 말이야. an과 관련된 걸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분석을 해야 된단 말이죠. 3n으로 나누고 합시다. 1 3n분의 1. 이거 나누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거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죠. 가장 큰 수로 나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죠? 이거 0으로 날리려고. 그럼 따라서 어차피 지금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 an분의 3의 n승이란 말이에요. 이게 6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an분의 1이죠. an분의 1. an분의 1의 값은 얼마니? 라고 했는데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형태로 바꿔줘야죠. an분의 3n을 억지로 만들고 곱하기 3n분의 1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아 잠깐만요. 잘못했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우개 어딨어? 지우개. 잘못 봤어. 등비 급수가 급수가 아니지. 지금 급수를 구하는 거죠. 수열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등비 수열이라고 했는데 등비 수열. 등비 수열이니까 a는 r 곱하기 arn-1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게 수렴해야 돼. 그럼 따라서 r은 무조건 3일 수밖에 없겠네. 수렴해야 되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왜 3일 수밖에 없죠? 만약에 r이 3보다 작으면 얘가 무한대로 갈 거고 3보다 만약에 r이 크다면 얘가 0으로 수렴할 거니까 어떻게도 안 된단 말이에요. 0이 아닌 걸로 수렴한다는 거는 r이 3이라는 뜻이지. 그럼 따라서 얘는 어떻게 나오죠? a 곱하기 r분의 1 곱하기 3의 n승분의 3의 n, 이게 6이라는 거죠.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그럼 3n 3n 날려주고 a분의 r이 6이라는 거네. 그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지금 수렴하는 수렴하는 무한급수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댔죠. 등비급수냐 풀마로 이렇게 막 사라지는 거냐. 근데 이거 등비급수잖아. 그리고 공비 얼마? r분의 1. 공비 이번에 3분의 1이죠.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1 빼기 3분의 1분의 a1분의 1입니다. a1분의 1 a1분의 1 a분의 1이지. 이건 얼마니? 근데 r이 3이라고 했어. 그럼 이거 3 약분되니까 2a가 1이고 a가 2분의 1이네. 그럼 a분의 1은 2네요. 2 3분의 2 3분의 2분의 2 3이겠네. 3번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무한 등비수열의 풀이 가장 큰 수로 나눈다. 가장 큰 수로 나누고 무한 등비급수 나왔죠. 9번. 이거 개념 정리를 빨간색으로 써야겠다. 좀 눈에 잘 띄게. 검은색으로 쓰니까 조금 가독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
5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이거 원순열이겠지 뭐. 원순열이겠죠. A, B를 포함한 8명이 있다. 8명의 학생 중에 A, B를 포함하여 5명을 선택한대. 이런 건 많이 나왔잖아요 기출에. A, B가 포함되고 5명이 돼야 돼. 그럼 나머지 3명만 고르면 되겠네. 그죠? 그럼 A, B 제외하면 몇 명이에요? 6명. 6명 중에 3명을 픽해야죠 일단. 응? A, B는 뽑힌 거니까. 그죠? 그 5명이 됐어. 이제 A, B 포함해서 5명. 그거를 상황을 그려봐요. 경우의 수는 한꺼번에 생각하면 이 문제는 뭐 간단하게 풀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생각하면 어렵기 때문에 특정한 상황을 이렇게 그려보고 가정해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A, B, C, D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얘가 일정 간격으로 이제 둘러앉는데 A, B가 이웃한대. 이것도 뭐 전형적인 교과서 문제지. 그럼 나머지 하나, 둘, 셋, 네 덩어리를 원순열 돌리는 거니까 3팩. 근데 A, B 자리 바꿀 수 있죠. 이거겠네. 그죠? 240이겠네. 짧게 풀어야 됩니다. 이런 거. 이런 거에서 이런 거에서 막 3줄 4줄 이렇게 가면 안 돼요. 3줄 4줄 가면 안 돼요. 자, 이 문제는 그래서 자, 경우에서 절대 한꺼번에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합니다. 하나씩 생각한다. 하나씩 생각한다. 한꺼번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수능 때도 꼭 그래야 돼요. 그래서 풀이 과정 좀 정갈하게 쓸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래야지 실수를 했더라도 어디서 실수했는지 돌아갈 수 있고 실수할 확률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원순열이죠. 10번 A1은 12이고 AN 더하기 1은 AN 어쩌고 저쩌고 이걸 만족하는 K의 최소값은 이라고 했는데 이런 수열 본 적 있어요? 난 없는데요. 저 없어요. 이거 수열의 귀납적 정의인 것 같은데 수열 단원에서 수학원 수열의 귀납적 정의 어떻게 하는 거죠? 일단 무식하게라도 일단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규칙성이 보이는지 보이는 거죠. 나열하는 과정에도 규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과정을 최대한 생략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럼 결국에는 그냥 노가다 해야지 뭐. AN 더하기 1은 그거 객관식 답을 보세요. 이거 많아봤자 10이잖아. 이거 안 할 거예요? 이거 분석하고 있는 게 더 시간 걸릴 것 같은데? 응? 그냥 실전에서 그냥 바로바로 해야죠 그냥. A1은 12. 자, A1 12. A2는 얼마? A2는 빼기 A1. 빼기 A1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1의 제곱 1 곱하기 1 이렇게 되네. 빼기 11이네.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AK라는 게 A1보다 12. 우리 A1이 10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12보다 최초로 커지는 거. 그걸 찾는 거죠. 마이너스 11 택도 없고 A3은 빼기 A2.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는 번복되겠네. 빼기 이겠네. 그럼 얘는 9. 택도 없죠. A4는 빼기 9 빼기 9 더하기 3 빼기 6이네. A5는 A5는 6 A5는 6 빼기 4인가요? 4겠네. 2 택도 없고요. A6은 빼기 2. 그 다음에 풀마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3, 4 갔으니까 5겠네. 규칙은 뭐 금방 나왔네. 여기가 3,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4, 5, 그 다음 마이너스 6 되겠네. H7은 빼기 6. 금방 찾겠죠 뭐. 빼기 3. 얘는 빼기 9. 그 다음에 A8은 얘는 플러스 아직 10이 넘는 거 없죠. 2, 3, 4, 5, 6, 7. 9 더하기 7, 16. 얘가 10이 넘네. 최초잖아 이게. 8이네 8. 그냥 무식하게 나열. 무식하게 나열하다 보면 이렇게 규칙 나오잖아요. 2, 3, 4, 5, 6, 7. 이거 수열의 귀납적 정리네. 빨간색으로 쓰기로 했죠. 수열의 귀납적 정리. 이건 지우고. 과정 보이게 나열한다. 과정이 보여야 돼요.
과정 보이게 나열한다. 과정이 보이게 나열한다. 두 번째, 결과적으로 우리가 배운 수열 중에서 하나라도 요소가 있으면 한번 써봅시다.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 왜? 2, 3, 4, 5, 6, 7 2, 3, 4, 5, 6, 7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풀마 홀짝 다른 수열이죠. 이거 기출에 너무 많이 나왔죠. 막 주기성을 가지고 막 반복되는 것도 기출에 많이 나왔고, 이거는 풀마 반복되는 거네. 홀짝이. 이런 거에 시간 많이 쓰면 안 돼요. 짧게 풀고. 11번. 물론 지금 해설하면서 하니까 이렇게 걸리지. 그냥 혼자 풀면 훨씬 빨리 풀겠죠. 그죠? 자, 1번 큰 세실수. 뭐 교과서 문제 같은데 뭐 기출에도 많이 나왔고. 이 뭐죠? 로그 AB, 로그 BC, 뭐 하고 싶어? 는 K. 이거 왜 합니까? 이거 기출군 분석이 안 된 거예요, 제대로. 교과서 공부도 제대로 안 된 거고. 는 K가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그죠? 그냥 하는 거예요, 바로.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결국 요 세 덩어리를 알아야 되네요. 로그 AB는 그럼 K고, 로그 BC는 2K고, 로그 C의 A는 4K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로 부족하네. 그럼 얘를 직접 분석을 해봐야 되네. B는 A의 K승, C는 B의 2K승. 이걸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되는 거죠. A는 C의 4K승. 해봅시다. B가 A의 K승이에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당연히 이거 연립해야죠. 연립하는 거지. 차근차근. C는 A의 K승 곱하기 2의 K승, 2K 제곱승이네. C는. 그러면 여기다 다시 넣으면 A는 C, A의 2K 제곱 곱하기 4K니까 8K 세제곱이네. 8K 세제곱이 1이네요. 이번 시험에 되게 지수법칙이 많이 나오네요. 왜 그러죠? 이과 시험에 이렇게 지수법칙 낼 게 아닌데. K는 2분의 왜? 낼 게 너무 많거든요. 지수법칙 너무 쉬우니까. 고맙죠. 뭐 이런 거 나오면 K는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요 세 놈의 합 아니에요? 그럼 얘 세 놈의 합이니까 7K네. 7K는 얼마니? K가 2분의 1인데 2분의 7이죠 뭐. 그죠? 1번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첫 번째 는 K 도기. 가비엘이랑 관계가 있어요. 가비엘이가 뭐냐고 물으면 살짝 짧게 얘기하면 A분의 B는 X분의 Y는 뭐 예를 들어 뭐 C분의 D라고 하자. 그럼 얘는 A 플러스 X 플러스 C분의 B 플러스 Y 플러스 D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는 K라고 둬도 돼요. 그죠? 두 번째 지수 법칙이죠. 지수 로그의 관계 전환할 수 있는 관계 나왔고, 그리고 지수 법칙 나왔습니다. 짧게 풀어야 돼요. 이것도 AB는 6이고 다 정리해야죠. AC는 10이에요. 삼각형 ABC가 있다. AC 위에 점 D를 AB는 AD. 이등변에서 자동방으로 직각. 일단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그려보고 여기 6이라고 표시하고 여기 4라고 자동으로 나와야 되죠. 여기까지 하고 BD가 얼마? 루트 15 이렇게 되네. 3분 BC의 길이 이게 X네요. 이거 어떻게 구할래? 이거네요. 어떻게 구할래요? 이거 포함된 어떤 변의 길이 보여. 그거 포함된 직각삼각형 본다고 했잖아요. 항상. 근데 직각삼각형 안 보이면 뭘 본다? 그냥 삼각형 봐서 그거 포함된 삼각형 J 코사인과 사인 법칙을 이용한다. 이거 저번에 예비시행 해설하면서 마지막 문제쯤에 그 공통문제, 예비시행 공통문제 중에 삼각함수 문제 나온 거 혹시 기억나요? 원 2개 나오고 그거 하면서 도형 쭉 정리해 준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 설명한 내용이에요. 오늘도 한번 설명할 겁니다. 설명할 건데 일단 여기서 설명합시다. 도형에서 뭘 해야 되는지, 뭘 알아야 되는지 한 번만 더 설명합시다. 그럼 여기서는 x제곱은 결국 15 더하기 16 빼기 2 곱하기 루트 15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요 값이죠. 요 값을 알아야 되는데 요 값을 알면 되잖아요. 이걸 세트라고 하면 파이 빼기 세트 하겠네.
왜 이걸 세타라고 그러죠? 이거 포함된 직각삼각형 구하기 쉽잖아요. 이거 직각삼각형 여기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포함된 직각삼각형이 지금 2분의 루트 15가 있고 여기가 6인데 이게 세타잖아요. 코사인 안에 코사인 세타는 6분의 2분의 루트 15죠. 그러니까 얘는 12분의 루트 15예요. 그럼 얘는 코사인 세타 한 다음에 플러스를 하나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여야죠. 왜?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를 곱하는 거니까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이거는 얼마니? 아 우리는 x를 구하는 거죠. x는 얼마니? 그럼 x 제곱을 구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겠네. 15, 16 더하면 31 플러스 8 루트 15 곱하기 코사인 세타 12분의 루트 15 이렇게 되네. 그러면 15는 3, 5 3, 4 얘는 2 10, 41 루트 41이겠네 x는. 그죠? 자 이거 하면서 한번 정리합시다. 혹시 또 도형 문제가 나오면 정리할까요? 아 이거 하면서 정리합시다. 자 도형 문제 저번에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들. 자 도형에서 정말 꼭 알고 있어야 될 지식들. 평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할 몇 가지 지식들이 있어요. 가장 기본은 첫 번째, 어떤 변을 구한다. 일단은 뭐 한다고요? 그 변 포함 뭘 찾는다. 그 변 포함 직각삼각형 찾는 거예요. 직각삼각형 찾는다. 왜죠? 이유가 있어요. 왜죠? 그 직각삼각형을 찾으면 두 가지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삼각 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사인, 코사인, 그리고 또 그걸 이용한 닮음. 두 번째는 피타고라스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그러기 때문에 어떤 변을 구한다? 일단 그 변 포함 직각삼각형을 찾는데 만약에 직각삼각형 안 보이잖아요. 이 문제처럼 안 보이잖아요. x 포함된 직각삼각형 어디 있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안 보이면 일단 그냥 삼각형이라도 찾는 거예요. 그냥 삼각형이라도 찾는다. 왜? 이유가 뭐죠? 그렇게 하면 j 코사인이나 3 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사용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능하다가 아니라. 그죠? 만약에 이런 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그 변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변을 포함한 뭘 찾는 거죠? 다른 큰 변을 찾거나 다른 큰 변을 찾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x라는 변을 구하고 싶은데 그걸 포함한 y를 찾는 거예요. 그럼 x를 구하려면 뭐 하면 되죠? y가 x와 예를 들어서 a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x는 y 빼기 a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하죠? 만약에 y 길이를 알아요. 그리고 a 길이를 예를 들어서 a를 포함한 직각삼각형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 그럼 a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요. a 길이 구하면 x 길이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문제 꽤 많아요. 특히 그 삼각함수 극한에서 많아요. 이런 거. 그리고 또는 구하고자 하는 변을 부분으로 나누는 거죠. 부분으로 나눈다. 이거는 길이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넓이, 부피에서도 마찬가지의 논리로 할 수 있어요. 넓이에서 특히 많이 쓰이죠. 어떤 면적을 구하는데 그 면적을 직접 구하기 힘들면 그걸 포함한 더 큰 면적을 구해서 나머지 부분을 빼주는 거예요. 큰 면적과 나머지 부분의 면적은 구하기 쉬울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한 직접 구하기 힘들면 부분으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x라는 길이를 직접 구하기 힘들면 이걸 a랑 b로 나누는 거예요. a, b는 이걸 포함한 직각삼각형 이렇게 나올 수 있고 b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는 구하기 쉽잖아요. 그죠? 왜? 이거 포함된 직각삼각형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변을 구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1번이 어떤 변을 구한다. 변을 구한다. 진짜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응? 시간 단축에 많이 헤매지 않아도 돼. 응? 어떤 변을 구한다. 그거 포함된 일단 직각삼각형. 응? 죽을 때까지 찾아본다. 응? 직각삼각형을 어떻게든 만들 수 없을까를 생각해 본다.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떤 변을 구할 때. 두 번째는 이제 원에 대해서인데 원에 대해서 할 말 많죠. 자, 원이 있는데 원의 정의가 뭐예요? 한 정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데 가장 많이 관광하는 거 있다고 저번에 설명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원위의 점이 있다. 원위의 점이라고 분명 이거는 문제에서 부채꼴 위라고 가려질 수도 있어요. 응? 특히 어디서 무한등비급수와 도형안이나 아니면 그 삼각함수 극한에서 원위에 부채꼴 위에 한 점. 정말 기본인데 간과한 게 뭐냐면 중심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무조건 중심하고 연결한다. 무조건 중심하고 연결하고 보는 거예요. 일단 중심하고 연결한다. 아 이게 쓰인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보여서 헤매요. 시간 막 많이 소모한다고. 이걸 몰라서 그래. 이걸 몰라서 그래. 이거 일단 이어주는 보조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시험 보다 보면 이거 까먹는다니까요. 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또 가장 기본적인 게 까먹은 게 뭐가 있냐면 이거랑 비슷하게 어떤 그래프 위에 점이면 그 그래프에 그 점을 대입하면 식이 하나 나온다는 거. 그 은근히 많이 까먹어요. 되게 안 까먹어가잖아. 나중에 아 맞다 이런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쓰고 가라고요. 이거를. 그때 아 맞다 하지 말고 시간 까먹으니까 원위의 점, 부채꼴 위의 점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중심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많이 나오죠. 자, 어떤 지름을 포함하면 그거에 대한 원주각은 무조건 90도인 거죠. 그죠? 이것도 많이 쓰이죠. 이것과 이제 더 확장해서 원주각 중심각 관계. 이것도 많이 나오죠. 이 원주각이 중심각이 2세타면 이거에 대한 원주각은 세타다. 이것도 꼭 알아둬야 되고 그리고 할선 정리. 원과 관련해서 할선 정리. 예를 들어서 A랑 여기가 B라고 하면 이거 CD면 A, B는 CD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에서 또 있을까요? 원에서 이 정도만 알아도 뭐 크게 뭐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아 그리고 이거 할선. 중요한 거 있다. 할선이 있어. 그럼 일단 원 위에 점이잖아요. 중심하고 연결한다니까요. 그럼 뭐가 나요? 직각삼각형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수직 이등분. 왜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또 분석해서 피타고라스냐 삼각비냐 이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이 정도 알면 크게 원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과 연관해서 여기서 하나만 더 부연 설명한다면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을 때 아까도 했죠. 방금도 했죠. 여기 수선의 발 그리는 거 이거 기본입니다. 수선의 발 그리면 수직 이등분. 왜? 이렇게 하면 직각삼각형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직각삼각형 죽을 때까지 찾아준다고. 그래야지만 삼각비나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원 위의 점 표현법이죠. 원 위의 점.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평행선에서의 성질. 이게 세타면 여기도 세타다. 평행하면. 그리고 이게 알파면 이게 세타면 여기도 세타다. 엇각과 동의각에 대한 성질. 그리고 외곽 정리. 이게 알파, 이게 베타면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다. 외곽 정리. 이 정도. 이 정도 알아도 도형 문제 푸는데 크게 헤매지 않아요. 이거 말고도 조금 부연점 좀 사이드적인 것들이 있긴 한데 그때 예전에 설명을 다 했고 중요한 것들은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또 공간상 또 더 많은 설명하기가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둡시다. 꼭 이것만이라도 알아둡시다. 특히 1번 너무 중요해요. 1번. 그 1번하고 2번.
2번도 중요해. 원 위에. 원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요 첫 번째예요. 응? 원 위에 정 무조건 중심하고 연결하는 보조선 그려줘야 된다는 거. 일단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지만 일단 그려줘야 된다는 거. 응.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개념 정리하면 뭐 크게 또 더 분석할 건 없을 것 같아요. 13번 봅시다. 자, 사다리꼴 ACDB가 있는데 그거의 넓이가 30이래요. 일단 넓이 대한 식을 세워야겠네. 그럼 AB가 지금 6루트 2. Y는 X랑 만나잖아요. 기출에 많이 나왔죠? 지수로그 함수 기출에 많이 나왔죠, 이거. Y는 X랑 했을 때 어떤 빗변을 줬다는 거는 직교 좌표에서 왜 빗변을 줘? 이거 포함된 직각삼각형 찾으면 요 직각들이 가로 세로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빗변에 관심 있어요? 직교 좌표인데 관심 없다고. 이 가로 세로 길이로 주는 정보라고요, 얘는. 높이는 6이고 사다리꼴에 나머지를 구해야겠구나. 그럼 모르면 미지수는 뭐 K라고 둡시다. K라고 두죠. 그럼 따라서 사다리꼴의 넓이 30이라는 거는 밑변 AC 그리고 윗변 BD. 윗변 AC, 밑변 BD, 그럼 높이 CD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는 AC가 K, 그리고 BD는 K 플러스 6, 그리고 CD는 6, 그리고 2분의 1. 그럼 얘는 3에 2K 더하기 6이겠네요. 그죠? 그럼 3에 K 더하기 3은 15. 약분한 거죠. 3도 약분할 수 있구나. 5. K는 2겠네. 첫 번째 과정. K는 2겠네요. K는 2니까 지금 구하는 게 뭐죠? A 더하기 B죠. 식을 세우겠네. 그래프 위의 점 일단 대입한다니까요. 그럼 얘는 2,2잖아요. A는 2,2요. 얘는 2,2를 지나는구나. 그러면 2A 더하기 B는 2겠구나. 근데 이번에 지수법칙 엄청 많이 나오네요. 되게 특이하네. 2A 더하기 B는 1 이렇게 되네. 그럼 또 B죠. B도 지나잖아. 아니 왜 A, B 구해야 되는데 식이 2개 필요하잖아. 미지수 2개니까. 그럼 하나 더 B도 지나자. B 좌표는 얼마예요? A 좌표가 2고 여기서 6만큼 더 가니까 B는 8,8이겠네요. 그럼 2에 8A 더하기 B는 8이다. 8은 2의 3승이네요. 그럼 따라서 8A 더하기 B는 3이다. 그러면 6A는 2. 6A는 2, A는 3분의 1. 3분의 2, B는 3분의 1. 둘이 같은데요? 3분의 2? 3분의 2겠네? 4번이네. 그래서 이 문제에 쓰인 개념은 이것도 짧게 풀어야 되죠. 그냥 쭉쭉. 직각삼각형. 이번에는 삼각비를 쓰는 거죠. 직각삼각형을 어떤 변이 나왔어. 6루트 1을 포함하는 직각삼각형을 찾아준다. 그러면 지금 y는 x, 특수각 45도, 그러니까 삼각비로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그래프 위의 점 대입한다. 기본적인 건데 은근히 놓칠 때가 있어요. 물론 뭐 잘하는 사람들은 안 놓치겠지만 놓칠 때가 있으니까 꼭 한번 써줍시다. 그리고 지수법칙 오늘 진짜 많이 나오네. 지수법칙이 많이 나온다고 뭐 그게 의미가 있진 않아요. 뭐 쉬운 거니까 어차피. 어느 지역 신생아 출생의 몸무게를 정규 분포로 했네. 그럼 Bx가 3.4 이상일 때 뭐야? 정규 분포인데 2분의 1, 0.5 확률이 나온다는 거 이게 평균이라고 하네. 이게 평균 M이겠네요. 그죠? 평균을 구했어요. 근데 지금 Z는 지금 표준화시킨 것 같은데 근데 두 개를 더했더니 1이 된다는 건 좀 의미가 있는 값이죠. 자, 어차피 X도 Z로 표준화를 시킬 수 있는데 두 확률을 더했더니 1이 된다는 건 정규분포를 한번 그려보면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어디 있을 거예요. 그거보다 작은 거니까 이 영역하고 어떤 거보다 작은 영역을 더해서 1이 됐다는 거. 그 작은 영역하고 더해서 그 작은 영역이 여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되려면 대칭적으로 어디가 돼야 돼? 이게 표준하면 1이 돼야죠. 그래야지만 이거를 하면 이 전체가 되는 거죠. 이 전체나 요 전체나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거잖아요. 어차피 대칭성이니까. 그러면 따라서
이 첫 번째 줄을 읽고 해석해야 되는 거는 3.9 표준화, 3.9를 표준화하면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해석하고 가는 거예요. 이걸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해석하고 가는 거라고요. 그럼 뭐예요? 3.9에서 3.4를 뺀 다음에 시그마 모르나요 지금? 시그마 모르죠? 시그마를 알려주는 값이겠네. 이게 1이. 이게 1이라고 이게. 1. 따라서 시그마는 0.5다. 이거를 첫 줄에서 알고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제 표본 평균의 분포. x바. x바를 구해야죠. 얘는 뭐죠? x바는 지금 평균 m. m이 3.4. 그리고 시그마는 0.5. 이렇게 되네. 그럼 이거 표준화하면 p, z. 그럼 이거 구하는 거잖아요. 표준화. 3.5 빼기 3.4 그걸 0.5로 나눈 게 얼마니? 이게 문제 아니에요? 단위가 킬로그램이고 Z는 뭐 표준화 시킨 거고 그럼 얘는 P, Z가 3.4 빼면 0.15? 0.15? 0.5? 50분의 15 50분의 15니까 50분의 15인가요? 왜 안 나오지? 잠깐만. 3.5에서 3.4를 빼는 거죠. 5, 0.15, 0.5, 50분의 15? 0.3인데? 잠깐만. 다시 봅시다. 계산 잘못한 거 있나요? 3.9에서 3.4를 빼고 시그마로 나누는 게 1이다. 시그마는 0.5. 뭐 하고 있어? 지금 표준화잖아요. 몇 뽑은 거예요? 그냥 분산을 했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빠르게 실수했으면 뭐 빠르게 고쳐야죠. 이게 아니라 0.5가 아니죠. 지금 몇 명 뽑은 거예요? 25명이죠. 그럼 5로 나눠줘야겠네. 0.1의 제곱이네. 그죠? 그러면 P, Z는 3.5 빼기 3.4 그걸 0.1로 나눈다. 그럼 얘는 1.5겠네. 0.15를 0.1로 나눈 거니까 1.5. 1.5 이상은 얼마니? 그죠? 그럼 0.5에서 0.4331을 빼면 되겠네요. 대칭성에 의해서 8, 0.0668? 이렇게 되겠네. 3번.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전형적인 문제죠. 뭐 전형적으로 정규분포의 대칭성을 쓴다는 거. 대칭성을 기준으로 이제 표준화를 시켜준다. 틀에 박힌 문제죠. 이것도. 15번. 열린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 fx는 시퀀트가 나왔어. 시퀀트랑 탄젠트. 그거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대요. 그럼 일단 이게 g'2는 b라는 거잖아요. g'-2는 b라는 거잖아요. g-2는 0이고. 그죠? g-2가 0이라는 건 역함수니까 f가 중요한 거잖아요. 역함수 직접 안 구할 거란 말이에요. 역함수 미분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과서에도 나오죠.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미분을 할 수 있는 법을 구하는 게 역함수 미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f0은 -2죠. f0 구해봅시다. 그 따라서 첫 번째 과정 ln 0을 집어넣으면 a분의 1 플러스 0 이게 -2다. ln a가 2인 거죠. 그죠? 따라서 a는 2의 제곱이네요. 그죠? a는 2의 제곱 구했어. fx를 그럼 확정했네.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b값 g'-2만 구하면 되는데 g'-2라는 거는 f'0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b 아니에요? 그죠? f'을 구해야겠네. f'x는 자, 이 함수 보면 어차피 a가 ln이 로그 함수니까 빼기 ln a 되죠. 근데 미분하면 빼기 ln a 없어지잖아요.
그럼 L은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 요것만 그냥 미분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그러면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 써주고 속미분 시컨트 x 미분하면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데 잘 안 나오니까 기출에서 까먹은 사람이 있는데 가끔 나왔어요. 기출에 아예 안 나오진 않았어요. 그 교과서에 있는 기본 공식이잖아요. 이거 막 코사인 x분의 1 해서 목세 미분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시간 오래 걸려요. 외우고 있어야지. 이렇게 f 프라임 x 이렇게 되죠. f 프라임 0은 따라서 f 프라임 0은 1 플러스 0 얘는 0 날라가고 얘는 1 f 프라임 0은 1이겠네. b는 1이네. ab 곱 2의 제곱이겠는데 3번이겠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쓰인 개념은 첫 번째 이 뭐 투레바퀴 문제지 이것도. 역함수의 성질. 역함수의 성질이 먼저 나왔어. 역함수의 미분에서 성질을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는데 f 역함수 a가 b면 그러면 fb가 a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역함수의 미분법. 그 삼각함수의 그리고 삼각함수의 미분에서 시컨트랑 탄젠트 이렇게 잘 안 나오는 것들을 또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증명하고 있을 수 없어요. 시험 볼 때. 16번. 무슨 멋있는 증명이 나왔는데 자, 다음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3분 OPN하고 이 그림대로 그냥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안 읽고. 이 그림에 그냥 써 있는 거예요. 그 P1의 좌표가 1,0이래요. P1은 OPN 더하기 과정. 그냥 증명하는 과정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OPN 더하기 1이 OPN 더하기 OPN P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PN을 지금 AN이라고 했죠. PN의 X좌표를. 그럼 이게 AN이네. AN, 0. 그럼 얘는 AN 더하기 1, 0이겠네요. 그죠? 그럼 당연히 AN 더하기 1이라는 거는 AN 길이에다가 요만큼 길이 요거 더 더한 거죠. 그리고 닮음이네.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의 닮음 이용하자. 직각삼각형에서 삼각비를 이용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실전에서는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해야 될 필요 있어요? 없죠. 그냥 받아들이고 가면 되죠. 근데 지금은 공부하는 거니까 한번 봅시다. 왜? OPN은 지금 이 두 삼각형이 있잖아요. OPN이라는 게 있고 그럼 PN이 여기 직각에 해당하는 거고 O가 요편 QN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QNO PN 더하기 1 QNO PN 더하기 1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OPN에 대응되는 게 지금 이걸 보는 게 아니야. 이 삼각형을 본 게 아니구나. 이 전체 삼각형을 본 게 아니라 다른 삼각형을 봤네요. 이 삼각형을 본 거죠. 그죠? OPN, QN하고 PN, QN, PN, PN 더하기 요걸 본 거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되는 거는 이렇게 써줘야겠네. PN, QN, PN 더하기 이렇게 써줘야죠. 그 OPN에 대응되는 게 QN, PN, QN이고 그리고 PN, QN에 대응되는 게 PN, PN 더하기 1이죠. 굳이 근데 이 그림 그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절대 그리면 안 된다. 그냥 바로 가야 돼요. 시간 없어. QN의 좌표는 AN, 루트 3의 AN이죠. 그죠? 그럼 PN, PN 더하기는 PN 더하기를 그럼 PN, PN 더하기를 구하기 위한 자료겠네. 얘는 그 OPN은 우리가 AN이라는 거 알고 있고 PN, QN은 얼마야? PN, QN은 AN 대입하면 루트 3 AN이네. 그럼 당연히 구할 수 있죠. 그러면 따라서 AN 곱하기 PN 더하기를 가죠. 이게 3AN이네. 근데 AN은 어차피 양수잖아. 양수니까 따라서 가는 3이겠네. 가는 3. 따라서 OPN 더하기 1 QN의 넓이는 얘는 2분의 1 곱하기 나가 뭐죠? OPN 더하기 1 QN. OPN 더하기 1 QN. 이거는 삼각형의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일 거 아니에요. 2분의 1 나왔고 루트 9n-6이 뭘까? 요 높이인 것 같은데? AN이 지금 AN을 구해야겠네. AN이 등차수열이잖아요.
an 더하기 1 빼기 an이 3이니까 등차 수열이죠. 그럼 여기다 한번 쏩시다. 자, 두 번째 가정. 이게 첫 번째라고 하면 두 번째 가정은 an이 등차죠. 근데 공차가 아까 a1이 뭐랬죠? 초항은 a1이 1이고 공차는 3이죠. 그럼 따라서 an이라는 거는 1 플러스 3의 n-1 3n 빼기 2겠네. 그럼 일단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5pn 더하기 1의 길이니까 5pn 더하기 1 곱하기 pnqn인데 얘는 어떻게 된다? 2분의 1 곱하기 5p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1 an 더하기 1이니까 이거보다 플러스 3을 해주면 되겠네. 3n 플러스 1 나가 3n 플러스 1이겠는데? 곱하기 루트 pnqn은 an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니까 9n-6 이렇게 되겠네. 맞네. 그럼 3n 더하기 1이 나겠네요. 그죠? 그럼 따라서 p는 가에 알맞은 수니까 3, f8은 3n 더하기 1에 n 대신에 8 대입하니까 25.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28이겠네.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 쓰인 개념 첫 번째, 직각삼각형. 삼각 B나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지만 이 문제에서는 삼각 B를 써서 닮음을 썼다. 그리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 뭐 간단한 문제죠. 증명 문제 그냥 따라가면 돼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공부할 때 생각합시다. 시험 볼 때는 그냥 주어지면 그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17번. 어느 고등학교에는 5개의 과학 동아리와 2개의 수학 동아리 AB가 있다. 동아리 학술 발표에서 이 7개 동아리가 모두 발표하도록 순서를 정하는데 7팩이겠네요. 확률이니까 전체는 7팩이겠네. 일단 전체 구했어. 전체 7팩. 부분의 경우의 수만 구하면 돼. 사실상 경우의 수 문제죠. 수학 동아리 A가 B보다 먼저 발표하나. 이거 기출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교과서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거. A가 B보다 먼저 한다. 그럼 둘이 같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거나 사건이 하나 거나네 또는이네. 이 사건 1이라고 합시다. 두 수학 동아리의 발표 사이에는 수학 동아리는 2개밖에 없는데 수학 동아리 2개밖에 없는 거죠. 과학이 5개고 두 수학 동아리 발표 사이에는 2개의 과학 동아리만이, 그러니까 5개 중에 2개만 과학 동아리 중에 그 사이에 낄 수 있는 방법이 두 번째 조건. 2개 합사건이죠. 합사건 많이 나오잖아. 응?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자작 문제에서 합사건을 조금 지수함수랑 연결해서 조금 난이도 있게 낸 거 있었는데 그만큼 이번 수능에도 합사건이 좀 메인 테마로 나올 것 같아서 그런 거였어요. 한번 봅시다. 합사건이 왜 메인 테마로 나오기 좋냐면 이거를 각각을 구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날 사건, 교집합도 구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져야 될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기 좋아요. 복잡하게 내기 좋다고. 자, 경우에서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한꺼번에 생각해.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해. 안 돼. X입니다. 하나씩 하는 거야, 그냥. 혹시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더라도 중간중간에 검사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우의 수는 나중에 실전에서도 다 풀고 먼저 제일 1순위로 검토해야 될 게 경우의 수 확률이에요. 검토를 뭘 해야 되냐? 우선순위가 뭐냐? 경우의 수 확률. 무조건. 특히 주관식부터.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가면 좋죠. 그렇지만 실수를 하는 거에 대비해서 항상 풀이 과정을 일관적이게 또 정갈하게 써야 돼요. 최대한 자세하게. 경우의 수 빨리 풀려고 하지 말자고. 경우의 수에서는 조금 시간을 투자한다 생각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합니다. 수학 동아리 A가 B보다 먼저 발표 순서로 정해지거나 일단 첫 번째 1번을 구해봅시다. 이거 따로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얘는 A, B를 그냥 세모라고 치어놓으면 세모고 그리고 나머지 뭐 하나, 둘, 셋, 넷, 5개 그냥 나열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7팩에다가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이네. 2팩. 굳이 계산 안 할게. 나중에 필요하면 계산할게요. 계산을 안 해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막 써서 계산하는 거는 하수예요, 하수.
이거는 나중에 막 약분될 수도 있단 말이야 지금. 왜냐면 확률이잖아요, 경우의 수가 아니라. 나중에 약분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7팩이랑 이 7팩이랑 연결되잖아요. 이거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죠? 두 수학 동아리 발표 사이에 두 개의 과학 동아리만 발표해. 그러면 이런 것도 뭐 기출에 많이 나왔죠. 지금 일단 자리 나열은 자리를 먼저 세팅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팅해 놓고 A, B 사이에 과학 동아리 두 개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이렇게 있어야 돼요? A, B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A, B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럼 A, B가 움직이는 거, A가 움직이면 B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A가 움직일 수 있는 경우가, A가 제가 그린 건 처음에 지금 여기에 있는 거지만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는 없네. 여기 왜냐면 여기 있으면 B가 갈 데가 없잖아요. 두 개는 과학 동아리가 차지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되네. 여기까지만.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네 가지네. 여기까지 합쳐서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가지는 뭐냐? 써놓아야 돼요. 실전에서도 써놔야 돼요. 왜? 헷갈린다고. 실수했을 때 검산하기 쉽다고. 이러면 내가 뭘 빠뜨렸는지. 네 가지는 뭐다? A, B 자리 정하기. 실전에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쓰면 돼. 그냥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4 곱하기, 자 그 다음 뭐야죠? 하나씩 생각하는 거죠. 자 A, B 세팅했어. 자 야 과학 동아리 들어와 이거잖아요. 과학 동아리 몇 개 있어? 5개 있는데 들어올 거, 들어가기 싫은데 여기 들어가야 돼? 2개 픽해야 되죠. 그죠? 근데 2개 픽하면 2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개? 야 내가 먼저 갈래, 야 내가 먼저 갈래, 이럴 수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 이거는 과학 동아리 2개 픽이죠. 과학 동아리 2개 픽. 그리고 야야 내가 먼저 갈 거야, 야 너가 먼저 갈래, 내가 먼저 갈래, 이 팩이죠. 과학끼리 자리 교환. 이거 왜 쓰죠? 실수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기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검산하기 유용하게, 또는 나중에 검산하기 유용하게. 4 곱하기 5C 곱하기 2팩. 그래, 이렇게 해야지 실수도 덜해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죠? 세 자리죠. 세 자리는 그냥 니들 맘대로 앉아. 나머지 배열이죠. 그죠? 그리고 두 수학 동아리 사이라고 했지 A가 먼저냐 B가 먼저냐는 상관없죠. A, B 순서죠. 이것까지 빼먹지 말아야죠. 그죠? 이것도 필요하면 계산합시다. 일단 써놓기만 하고. 자, 세 번째는 뭐야죠? 이거 교집합이죠. 드디어 교집합 나왔어. 자, 교집합은 뭐예요? 그럼 A가 B보다 먼저 발표해. 그럼 A, B, B, A 중에 얘 지금 제가 그린 거 A, B밖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A, B가 되는 거는 B가 되는 거랑 뭐가 차이예요? 곱하기 2가 있냐 없냐 차이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곱하기 2 없는, 이거 대칭 구조네. 그냥 이거죠. 이거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일일이 또 구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죠? 그럼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1 더하기 2 빼기 3이란 말이에요. 1 더하기 2 빼기 3이니까 얘는 7 팩 2팩 더하기, 이거는 좀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무 지금 난잡해. 그러니까 얘는 4, 3, 2. 4, 3, 2는 4팩. 그냥 계산합시다. 4 곱하기 10 곱하기 2 곱하기 6 곱하기 2네. 일단 이 정도만 써놓읍시다. 근데 여기서 곱하기 2가 없는 거 빼주는 거죠. 그냥. 그러면 곱하기 2 없는 거 빼주면 그냥 4 곱하기 10 곱하기 2 곱하기 6이겠네. 이거 조금만 더 간단하게 써볼까요? 이거 10 곱하기 8 곱하기 6이라고 할 수 있겠네. 이것도 계산하는 팁인 거예요. 물론 그냥 무식하게 다 계산해도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7팩분의 2팩 7팩 더하기 10 곱하기 8 곱하기 6이겠네. 그럼 이것도 아까 7팩을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계산이 쉬워진다고. 나눠주니까 2분의 1 더하기, 그리고 7팩은 좀 써줄 필요가 있네. 6, 5, 4, 3, 2, 1. 여기서는 이제 계산해야죠. 그리고 18, 6을 한 번에 계산을
안 하고 쓴 이유 역시 이렇게 약분되는 거 보이려고. 그러면 8은 2, 그리고 52, 그리고 2, 6, 3, 21분의 2, 2분의 1 더하기 21분의 2, 2분의 1이든 21분의 2 더하면 뭐야? 42분의 21 더하기 2, 4, 42분의 25. 이것도 뭐 3번이네요. 이것도 뭐 짧게 푸는 거죠. 뭐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건 없었어요. 쭉쭉 풀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문제는 일단 첫 번째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나왔죠. 1번 구할 때 요거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공식 알고 있어야 되고, 자 합사건 구하는 거 각각 더한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 교집합을 빼준다. 그리고 대칭 구조. 왜 대칭 구조예요? 이 문제가 지금 A, B가 둘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게 경우가 똑같잖아요. AB가 B가 된 거는 두 개의 순서만 바꾼 거지 그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은 다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 구할 때 굳이 또 안 구하고 그냥 원래 2번 구한 거에서 나누기 2만 해도 된다는 거였죠. 그죠? 중요하고. 그리고 이거 구할 때 제발 이거 계산 완료하지 맙시다. 왜? 확률이잖아. 확률이면 어차피 나중에 쭉쭉 약분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제발 계산 완료하지 맙시다. 이거 막 300억 100단위로 막 가지고 다니고 이러면서 계산 실수 많이 하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런 데서 이렇게 계산 실수 안 하게끔 장치를 하는 겁니다. 18번. 뭐 18번 뭐 5번으로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억님도 이건 안 풀고 일단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시간이 없으면 이러는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기억연대에서는 좀 나중에 풀어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찍더라도 5번으로 찍을 거잖아. 확률이. 그러니까 풀더라도 나중에 푸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실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참고만 하세요.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하면 돼 그냥. 자, fx가 구간함수네. x가 음수거나 0일 때는 0이고, 그리고 양수일 때는 ln 1 더하기 x 4승 거기에 전체 10승이네. 실수 전체에 정의된 gx가 이렇게 될 때 뭐야 이거? f1 빼기 t네. 뭐죠 이거? 일단 t 빼기 1도 아니고 뭐 치환적 분을 하라는 건가? 아직은 모르겠어. 실전에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가는 거야. 그냥 그냥 f1 빼기 t구나. 한번 보면 얘는 t를 마이너스 t로 되게 한 다음에 ft가 f-t가 되게 한 다음에 1만큼 평행이동이네. 이거는 x축 대칭, y축 대칭. 그 다음에 x는 1 평행이동이네. 그게 f1-t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원래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y축이 이렇게 있고 대칭한 다음에 1만큼 이동했다는 거니까 이게 2분의 1 대칭이란 말이에요. 얘는 t는 2분의 1 대칭이에요. 일단 이 정도만 생각하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 이게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배운 거를 그냥 쓰는 거예요. 대칭 함수에서 이 정도는 생각하고 갈 수 있구나. 자, 기억 갑시다. x가 0 이하에서 모든 실수의 x에 대하여 gx는 0이다. gx는 적분값인데 x가 음수래요. 지금 이 값이 음수야. 음수라면 그럼 0에서 음수까지 구간이잖아. 어쨌든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서 쓸 수 있냐면 x가 오히려 더 작아지는 거잖아. 난 작은 게 아래 끝에 있으면 좀 더 마음에 안정이 돼요. 저는 그래서 그냥 아래 값으로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바꿔줘도 되겠죠. 그럼 이제 얘 x가 음수가 되는 거고 0이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음수 구간이네. ft가 음수였을 때 얘가 0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0에다가 뭘 곱하든 다 0 되겠죠. 그럼 당연히 맞는 거겠네. 기억은 기억 맞아봤자 지워지는 거 니은 디귿 4번밖에 없네. 결국 다 풀어야 된다. 어차피 기니디 문제는 디귿 모르면 틀리게끔 돼요. 기대하지 말고 그런 거. 과탐 아니에요. 수학이에요. 수학 기니디는 무조건 디귿을 알아야지 답이 나옵니다. G1은 웬만하면 그래야 돼. 다 그런 건 아니고
웬만하면 그래요. 안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수능에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자, G1은 2G 2분의 1이다. 아, 이게 뭐야. 일단은 뭐 해봐야겠네요. 근데 아까 지금 처음에 할 때 T는 2분의 1 지금 얘기하고 갔죠. 이것과 뭔가 관련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수능 문제를 잘 풀려면 항상 이게 눈치 싸움이에요. 숫자들이 나오면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에요. 평가원에서 나온 문제들은 뭔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얘도 2분의 1 대칭, 얘도 2분의 1?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확실하지 아닌지는 몰라, 지금.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관련될 수도 있잖아. 그걸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G1은 2분의 1이냐? 대입해봅시다. 자, 좌변, 우변이 같냐 이거잖아요. G1이면 0에서 1까지 FT, F1 빼기 T, DT예요. 일단 기억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해야죠. 이용하겠죠. GX가 0이래요. 어디서? 음수일 때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구한 건 음수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양수네. 그럼 이건 또 별개로 구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기억을 이용 안 할 수도 있죠. 기억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기억을 염두하고는 있어야 돼요. 뭐? GX는 음수 구간에서는 0이다. 우변은 2배에 0에 2분의 1 FT F1 빼기 T DT네. 그죠? 이거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일단 0에서 1까지 구간은 FT가 0보다 크잖아요. 이 함수를 대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함수가 우리가 자주 기출해서 보던 형태는 아니죠. 그죠? 어쨌든 이런 함수 근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보는 거예요. ln에다 어쩌고 x가 좀 복잡해. 근데 이거 적분이 할 수 있냐고. 우리가 안 되잖아. 이걸 적분하라는 문제가 절대 아니겠죠. 그러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적분할 수 있는 함수는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직접 적분해야 되느냐 아니냐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얘는 절대 직접 적분할 문제 아니겠죠. 이거 치환적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치환적분도 안 되죠. 치환적분을 하려면 지금 FT가 있으면 F'T 꼴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없잖아요, 지금. 그럼 부분적분 아닙니까? 부분적분도 마찬가지죠. 프라임 꼴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적분을 하라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그럼 적분은 넓이로서의 의미만 갖는다는 거죠. 응? 여기서 시간 많이 쓰면 안 된다고요. 응? 이걸 적분을 하려고 애쓰면 안 된다고. 어차피 적분이 무조건 안 돼요, 얘는. 왜요? 얘가 우리가 적분할 수 있는 함수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곱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1 빼기 t를 F1 빼기 t를? 그럼 적분할 수 있게 됩니까? 안 되죠. ln 자체에다가 지금 합성이 돼 있는데 적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적분을 넓이로 봐라. 이거에 집중합시다. 근데 우리 아까 대칭하지 않았어요? 대칭 한번 생각했죠? 대칭성을 좀 이용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일단 y는 ft 함수를 한번 그려봅시다. 왜? 우리 이 문제는 직접 적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어. 왜? 이건 우리가 적분할 수 있는 함수가 아니야. 그러면 그림으로 가야 된다고. 그림으로 가야 돼요. 자, 첫 번째 y는 fx를 그려봅시다. 일단 x가 0 이하인 구간은 뭐 x는 0이고, 자, 이 함수 근데 그릴 수는 있잖아요. 적분은 안 돼도. 자, y는 어차피 fx라고 씁시다. 자, fx는 뭐죠? ln 1 더하기 x 4승. ln 1 더하기 x 4승이 있고 거기에 10승이에요. 이게 x가 0보다 클 때 얘기입니다. 그럼 자,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순서. 첫 번째 정의역 확인. 정의역 x가 0보다 큰 거예요. 두 번째 대칭성 확인. 대칭성 있어요? 있네요. 얘는 마이너스 x 대입해도 어차피 똑같네. y축 대칭이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극한 확인하는 거죠. 극한이니까 일단 정역에 관련된 극한 플러스 0 대입하면 fx는 얘는 플러스 0이죠. 항상 극한 확인할 때는 그냥 0이 아니라 플러스 0이냐 마이너스 0이냐 이런 것도 표시해 줘야 되고, 그리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겠죠. fx는 얘는 무한대. 얘는 이런 함수겠네. 대략적으로 그 다음
중요한 거 아니네. 미분해야죠. 마지막으로 미분. f 프라임 x는 10 ln 1 더하기 x 4승, 이게 9 곱하기 1 더하기 x 4승분의 속미분하는 거예요. 그거를 또 속미분해야죠. 4x 세제곱. 자, 이거의 음량부를 한번 봅시다. 어차피 분모는 양수, 분자는 지금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어차피 얘는 ln이 1보다 큰 값이란 말이에요. ln에 들어가는 값이. 그럼 어차피 양수를 9제곱하고 10을 곱하면 어차피 양수네. 얘는 어차피 부호에 영향 못 주네. 얘만 부호에 영향 갖는 거죠. 그러면 4x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되니까 0에서 극소네. 따라서 극소는 f0이네요. f0이고 그 값은 0이네. 0.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죠. 0이 이렇게 있고 0,0을 지나고, 자, y축 대칭이면서 무한대로 가는 이런 함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y축 대칭은 표현할 수가 없죠. 어차피 이 함수는 x가 0보다 큰 데에서만 정의된 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y는 fx. 그러면 우리가 뭐로 그려야 되냐면 y는 f1-x도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y는 f1-x도 그려봅시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곱한 함수를 분석해야 돼요. 곱한 함수를. 근데 우리가 아까 봤지만 y는 f1-x는 어차피 곱할 거니까 한 그림에다 그립시다. 2분의 1 대칭이란 말이에요. 2분의 1에서 당연히 만나겠죠. 이 함수 꼴을 보니까 만날 수밖에 없네. 이게 y는 f1-x네.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고 이렇게 된 함수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두 함수를 곱해야 되잖아요. 두 함수를 곱하면 대략적인 개형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차피 이 구간에서는 0보다 작은 데서는 어차피 0이에요. 0이죠. 그리고 0에서 1까지는 뭔진 몰라도 곱하는 걸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곱하고, 여기서는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그대로 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도 다 대칭이죠. 그럼 이 함수 자체도 대칭이겠네. 이 함수 자체도 대칭이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요.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함수 자체도 x는 2분의 1 대칭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함수? y는 fx f1-x 그래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 이 보기는 당연히 맞죠. 니은은. 왜냐면 이게 x는 2분의 1 대칭이기 때문에 이 곱한 함수를 0에서 1까지 적분한 거는 0에서 2분의 1까지 적분한 거의 2배죠. 이 영역이 a라고 하면 이 영역도 a인 거지. 이건 대칭성 물어보는 문제였네. 이것도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되죠. 디귿. 자, 디귿은 이걸 이용해야겠죠. 당연히 이용해야 됩니다. 자, 이제 gx를 분석하네. 이걸 가지고 gx는 뭐죠? 우리가 그린 요 함수를 적분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우리가 기억에서 뭘 알 수 있었냐면 기억연을 이용해야겠죠. 당연히 기억에서 알 수 있었던 게 음수일 땐 0이었어. 그리고 양수일 때는, 자, 이 구간은 무조건 일단 증가는 하겠죠. 넓이가 플러스니까 2a만큼 증가할 겁니다. 2a만큼. 그 중간에 2분의 1이 될 때가 a겠죠.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럼 나머지 0이니까 기울기 0인 거니까 이렇게 갈 거야. 이게 y는 gx. 그러면 이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게 gx 그래프가 1 이상의 실수가 존재하냐. 그 말은 얘는 어차피 2a로 일정하니까 여기서는 이 값들 중에, 이 양수인 값들 중에 1보다 큰 게 존재하니?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일단 당연히 최대값을 조사해야겠죠. 지금 경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최대값이 1보다 크냐 작냐, 일단 이것부터 봅시다. 이거부터. 그러면 gx의 최대값을 어떻게 구하죠? 최대값을 어떻게 구하죠? 적분이잖아요, 지금 gx는.
아, 근데 부등호는 알 수 있죠. 지금 gx라는 게 0에서 x까지 ft f1 빼기 t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구간은 0에서 1까지만 관심이 있다고요. 0에서 1까지만. 그럼 0에서 1까지 gx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만 알면 되겠네. 그럼 fx의 부호는 어떻게 돼요?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는 어떻게 돼요? fx는 아까 우리 구했잖아요. fx 아까 구했잖아. fx가 0에서 1까지는 유함수잖아. ln 1 더하기 x 4승의 10승. 그럼 0에서 최대가 1일 때인데 그럼 ln 2의 10승 아니에요? ln 2의 10승이에요. 최대는 ln 2 전체의 10승. 그럼 당연히 f1 빼기 t도 그 구간에서 대칭이기 때문에 x는 2분의 1 대칭이기 때문에 최대가 ln 2의 10승이란 말이에요. 최대가. 그럼 생각해봐요. ln 2라는 게 로그 2의 2죠. 2가 커요, 2가 커요. 당연히 2가 커져. 2는 2.7 어쩌고 저쩌고잖아요.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되죠, 당연히. 그럼 얘는 1보다 작은 값이에요. 1보다 작은 값이 두 개가 곱해졌으면 당연히 1보다 작은 거 아니에요? 그 1보다 작은 거죠. 그 1보다 작은 거를 0에서 1까지 적분했어. 응? 가뜩이나 작은 애들을. 그 얘는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을 적분했을 때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1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럼 얘는 무조건 1 이하인 거죠. 얘는. 아, 1 이하도 아니고 1보다 작은 거네, 아예. 응? 어차피 소수니까 소수를 곱해서 1이 될 수도 없잖아요. 얘는 1보다 작네. 그럼 얘가 최대도 지금 1보다 작은데 1 이상이 존재하겠어요? 없죠. 응. 기억 니은을 가지고 디귿을 푸는 거네, 이 문제는. 이거 기니디 찍었는 애들 잣됐겠죠. 그죠? 기억 니은이네. 되게 문제 괜찮은데요? 되게 괜찮네, 별표. 그래서 이 문제에서 쓰인 개념은 되게 오랜만에 대칭성에 대한 게 나왔어요. 옛날 기출에 대칭성들이 좀 나왔었는데 최근 기출에서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기출들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함수는 나도 처음 봐요. 이런 처음 보는 함수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왜? 처음 보는 함수도 우리가 그릴 수는 있긴 해요. 어차피 수능에도 처음 보는 함수 나올 거예요, 무조건. 첫 번째는 이 문제는 선대칭 함수의 특징이네. 선대칭 함수의 특징. 선대칭 함수의 특징. 그 선대칭 함수의 특징과 관련해서 적분하는 거 옛날 기출에 많아요. 옛날 기출 2000년대 초반 이런 거 90년대 이런 기출에도 꽤 있어요. 선대칭 함수의 특징. 당연히 공부해야 됩니다. 여력이 되면 하는 게 아니라 실무도 하면서 그런 것도 하는 거예요. 기출은 다 풀어야 돼요. 그냥 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두 번째, 그리고 이 문제는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순서. 사실 미분 문제도 같이 나왔죠. 그래프 그리는 순서. 미분 문제도 같이 나왔다, 이 문제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정적분과 부등식. 이거는 기억년 디귿 문제 특히 많이 나오죠. 기출에도 많이 나왔죠. 최근 기출에도.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A에서 X가 B까지 구간에서 fx가 다시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fx가 1보다 작으면 a에서 b까지 fx dx 이거 뭐 0 이상이라고 합시다. 얘는 당연히 a에서 b까지 1까지 적분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아니면 이런 것들, fx가 gx보다 작아요. 예를 들어서 0에서. 그럼 a에서 b까지 fx
얘는 A에서 B까지 GX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많이 기출해 나왔죠. 지금 디귿 푸는 논리에서 이게 쓰였잖아요. FT, F1-T가 각각 0에서 1까지니까 0에서 1까지 두 개 곱한 건 어차피 0에서 1까지고 그거는 적분한 거는 당연히 1을 적분한 것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그 논리가 쓰인 겁니다. 그죠? 정적분과 부등식. 이 문제에서 핵심적으로 쓰인 건 대칭성이죠. 대칭성. 좋은 문제고 꼭 잘 복습을 해야 돼요. 객관식까지만 일단 합시다. 19번 x는 1, 2, 3, 4의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이 15개 중에서 왜 15개죠? 2의 4승인데 부분집합이 공집합 하나 빼니까 15개죠. 그죠? 임의로 서로 다른 세 부분집합을 뽑아. 쭉쭉쭉쭉 있을 텐데 3개만 뽑아 임의로 일렬로 나열하고. 그럼 전체는 얼마예요? 전체는 얼마죠? 15개가 있는데 3개를 뽑아. 그리고 일렬로 나열한대. 3팩이죠. 나열된 순서대로 A, B, C라고 한대. 나열된 순서예요. 얘네는 A, B, C는 바꾸는 거 아니죠. 나열된 순서예요. 그런데 A가 B에 포함되고 B는 C에 포함될 확률은 재밌는 문제예요. 되게. 고1 때 배운 집합과 관련된 문제고. 그러면 집합의 포함 관계는 어떤 거예요? 같아도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같을 수가 없네, 이 문제는. 왜냐면 서로 다른 세 부분 집합이잖아요.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가 2개 포함되고 2개가 3개 포함되거나 예를 들어서 하나가 3개 포함되고 3개가 4개 포함되거나 이런 거 다 되는 거잖아요. 일일이 하나씩 케이스 분리하면 되겠네. 그럼 첫 번째는 어떤 게 있죠? 하나, 둘, 3개로 포함될 수 있죠. 하나, 둘, 3개로 포함될 수 있죠. 그죠? 자, 이런 거 할 때 과정을 한번 써봅시다. 그럼 자, 하나를 뽑아야죠. 1, 2, 3, 4 중에 하나를 뽑아야죠. 그러면 다시 1. 예를 들어서 1이 됐다 칩시다. 예를 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1이 뽑혔어요. 야, 1 뽑혔어. 자, 그러면 두 개 포함된 집합은 뭐가 돼야 되죠? 그 4C는 왜 4C이에요? 1에서 4 중 한 개 뽑는 거죠.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1이라고 쓴 거예요, 그냥. 그럼 2개 뽑는 거는 예를 들면 1, 2 이런 게 가능하죠. 근데 1, 2만 돼요? 저도 될래요, 3. 저도 될 거예요, 4. 3개잖아요, 2, 3, 4. 그래서 3C1. 2, 3, 4. 2, 3, 4 중 한 개. 한 개죠. 한꺼번에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씩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개가 돼야 되죠. 3개 되면 예를 들어서 1, 2, 3. 근데 1, 2, 3 하면 4가 화내죠. 저도 될 거예요. 3이냐 4냐 둘 중에 하나죠. 대표적으로 써준 거예요. 그냥 3, 4 중 한 개. 3, 4 중 한 개죠. 그죠? 1, 2, 4가 돼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계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같다니까 계산합시다. 6, 4, 24. 두 번째, 하나씩 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1, 2, 그 다음에 4로 올라가는 거죠. 4가 될 수 있네. 그러면 역시 1은 마찬가지로 4C1 곱하기 2는 마찬가지로 3C1 그리고 4는 1이겠네요. 1, 2, 3, 4. 1, 2, 3, 4밖에 없잖아요. 4는 12. 이거 계산 과정을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실수하더라도 나중에 검산할 수 있게, 또한 나중에 최종적으로 검산할 수 있게,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는 1, 2, 4 했으니까 1, 2까지는 다 올라갔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3으로 올라가겠네. 1, 3, 4가 있겠네. 1, 3, 4로 포함될 수도 있죠. 1은 4C1. 3은 자, 예를 들어서 1이 됐어요. 3개가 되는 거는 1 포함하면 3개, 예를 들어서 1, 2, 3 될 수 있죠. 그럼 2, 3을 골라야 되는데 2, 3만 돼요? 1이 포함된 상태에서 2, 3, 4 중에 2개 고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3C이겠네. 4는 한 개고. 그럼 12개죠. 네 번째는 1, 2, 3, 1, 2, 4, 1, 3, 4, 1, 3까지 다 했네. 그럼 1은 다 했네요. 2로 넘어가죠. 2, 3, 4. 2가 끝 아니에요? 2가 끝이잖아. 2, 3, 4가 끝이잖아요. 더 없잖아요. 이것까지 하면 끝이겠네. 2개는 일단 2개 골라야죠. 그럼 예를 들어서
1, 2가 골랐다고 칩시다. 자, 근데 1, 2가 고르면 3, 4 얘네들이 화내요. 아이, 저도 골라주세요. 그래서 다시 이해한 거예요. 1, 2, 3, 4 중 2개. 2개 픽한 거죠. 곱하기 3은 예를 들어서 뭐 1, 2, 3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든 거지 꼭 3이 올 필요는 없는 거죠. 1, 2가 뽑힌 상황에서 예를 든 거니까 3이냐 4냐 그 싸움이네. 이씨 3, 4 중 한 개죠. 그래서 4는 무조건 한 개겠네. 그러니까 6, 2, 10이겠네. 그죠? 더 있나요? 한번 봅시다. 확인 사살합시다. 1, 2, 3이 될 수 있고 1, 2, 4가 같은 거는 될 수가 없어요. 같은 것이 되려면 아예 집합 자체가 같아야 되는데 같을 수 없잖아요. 서로 다른 걸 뽑았으니까. 1, 2, 3, 1, 2, 4, 1, 3, 4, 2, 3, 4 이 세 개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따라서 답은 15C3 곱하기 3팩. 아까 15, 14, 13이겠네. 얘는 15, 14, 13 분의 24, 12, 12, 12, 36 36 더하기 24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60분의 15, 14, 13 그럼 얘는 4 약분하면 7, 13, 2 91분의 2 2번. 이것도 뭐 헤맬 게 없죠. 그냥 깔끔하게 풀리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집합의 포함관계를 낸 재밌는 문제였고 아마 수능에서는 그냥 함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집합도 나올 수 있죠. 뭐 집합의 포함관계 그리고 순차적으로 세는 거 1, 2, 3, 1, 2, 4 1, 3, 4 이런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나열해서 세는 거. 그리고 대표성 이 예를 든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이 뽑혔다 하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1, 2가 뽑혔다 하자. 대표적으로 하나를 해야지 좀 더 이해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상황을. 이것도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방법이죠. 20번 함수 fx는 이번에 왜 이렇게 특이한 함수들이 많이 나오죠? 처음 봐요 이거. sin 파이 루트 x 함수 gx는 어쩌구다. 근데 x는 a에서 극대인 모든 a를 극대? 그럼 일단 미분이 기본이잖아요. 극대극소한 미분이니까 일단 미분을 해야겠네요. 그리고 또 근거 미분해야 될 근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잖아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일단 미분 생각해야죠. 아까도 지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였죠. 근데 여기서 미분이 안 나왔어. 왜? 굳이 미분할 이유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냥 풀리니까. 하지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기본적으로 미분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자, 이거 적분 못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출 분석이 안 된 거예요. 옛날 기출들까지. 어떻게 돼야 되죠? F안이 복잡하면 싫다고. F가 간소해야 돼. X 빼기 T를 무조건 치환해줘야죠. 첫 번째. 이거를 GX를 미분하기 위해서는 GX를 간단히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작업이 F 안에 있는 X 빼기 T를 간단히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세모를 좋아하니까 세모라고 쓸게. 그러면 지금 DT죠. 적분 변수가 T란 말이에요. 그럼 X는 상수 취급이에요. 상수. 얘는 변수. 왜 이걸 따지죠? 치환했으니까 치환적분 하려고. 그럼 치환적분을 하면 미분해 놔야죠. 마이너스 DT가 D세모예요. 그럼 따라서 DT는 빼기 D세모네요. 치환했으니까 아래 거 윗거 바꿔줘야 돼요. 0은 T일 때 0이니까 세모일 땐 X고 X는 T일 때 X고 세모일 땐 0이네요. 그럼 따라서 GX라는 거는 X에서 0까지 지금 T는 없어져야죠. X 빼기 세모 T 대신에 X 빼기 세모 쓰고 F X 빼기 T 대신에 세모 쓰고 DT 대신에 빼기 D 세모 쓰고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얘는 0에서 X까지 X 빼기 세모 F 세모 D 세모 이렇게 해야지 미분하기 쉽죠. 그러면 얘는 역시 X는 상수 취급 상수 취급이니까 밖으로 빼줘도 되니까 0X 그리고 F 세모 D 세모 빼기 0X
세모 F 세모 D 세모겠네요. 그럼 미분하니까 G'X는 고함수의 미분이네. X 먼저 미분 0에서 X까지 F 세모 D 세모 더하기 XFX고 그리고 XFX 또 빼주니까 그냥 없어지네. G'X가 이렇게 되네요. 이게 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네. 그럼 아래 거 위 거 같다 써야죠. G'0은 0이고 G2'X도 일단 구할 수 있으면 구합시다. 이게 fx예요. 쓸지 안 쓸지 몰라요. 자, 두 번째. 자, 이제 극대인 건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극대인 건 뭘 찾아야 되냐면 극대라는 거니까 G'X가 0이 되는 걸 찾아야 돼. 근데 G'X를 보니까 fx를 적분한 꼴이에요. 근데 fx를 적분할 수 있는 함수예요? 없죠. 절대 적분하는 문제 아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G2'X까지 구해서 풀 수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다고. 다른 거 하면 안 된다고요. G2'X까지 분석을 해야 돼요. 왜? sin fx는 sin 파이 루트 x는 적분은 못해도 그릴 수 있잖아. 미분해가지고. 자, 이번 수능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지금 이번 모의평가의 특징이 뭐냐면 낯선 함수를 준 다음에 적분이 안 되는 걸 알고 오히려 미분으로 풀기 유도를 하고 있어요. 수능에도 이 논리 쓸 확률 굉장히 높죠. sin 파이 루트 x는 적분이 안 되는 함수란 말이에요. 이거 적분하려고 낑낑대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런 데서 시간이 날아간다고요. 그러니까 21번 30번 풀 시간이 없다고. 그런 거에서 시간 뺏기면 안 돼. 얘는 G2'X는 fx. 빨리 fx 그려야 돼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럼 왜? 그럼 G2'X가 그려지면 그걸 통해서 거꾸로 원시 함수인 G'X를 추론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G'X의 개형을 알면 어떻게 극대가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거꾸로 추론해 가는 문제네요. 그럼 이 문제는 G2'X를 도함수로 생각하고 G'X를 원시함수라고 생각하는 문제겠네요. 도함수에서 원시함수 추론하는 건 우리가 기출에서 많이 풀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그려봅시다. G2'X라는 거는 y는 sin 파이 루트 x예요. 그려봅시다. 자, 함수 그래프 그리는 순서. 첫 번째 정의역 확인. 정의역 어떻게 되죠? 정의역 x가 0 이상. 루트니까. 두 번째 대칭성 없죠. 대칭성 없고. 그리고 자, 극한 확인. x가 0 이상이니까 x가 플러스 0일 때 극한은 플러스 0이 되는 거고, 리미트 x가 무한대 극한은 근데 사인이네. 사인이라는 거는 무한대로 가면 사인 안에 게 무한대로 가는데 무한대로 가봤자 어차피 어디로 하나로 수렴하지는 않죠. 얘 진동이네. 무한대가 아니라 진동하는 경우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미분. y 프라임은 코사인 파이 루트 x 곱하기 파이 곱하기 속미분 2루트 x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 함수의 음량을 결정하는 y'의 음량을 결정할 때 얘는 양수니까 결정하는 거 항상 플러스고 얘만 결정하네요. 코사인 파이 루트 x. 이것이 이 함수의 음량을 결정합니다. 그럼 코사인 파이 루트 x가 0이 되는 거는 코사인 안에 게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홀수 파이가 될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2분의 홀수 파이가 된다는 거는 파이는 어차피 약분되니까 루트 x가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이렇게 된다는 거고, 이 말은 x가 4분의 1 4분의 9 4분의 25 4분의 3의 제곱 4분의 5의 제곱 4분의 7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렇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뭐까지 알아야 되냐? 우리는 음량 부호까지 알아야 돼. 왜?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y는 sin 파이 루트 x예요. G2'X란 말이에요. 그걸 그려야지 먼저. 그런데 그 경계가 되는 게 지금 4분의 1의 제곱 4분의 3의 제곱 4분의 5의 제곱 점점 간격은 늘어나겠죠. 4분의 7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sin 파이 루트 x의 그래프는 4분의 1의 제곱
x는 4분의 1일 때 생각을 해보세요. x가 4분의 1보다 작다는 거는 얘가 2분의 1보다도 작게 되는 거지. 그럼 2분의 1보다 작다는 거는 이 안이 2분의 파이보다 작게 들어와. 코사인 그래프를 보면 2분의 파이보다 작게 되면 플러스예요. 그러다가 마이너스로 넘어가죠. 아, 그럼 4분의 1에서는 극대겠네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극대가 나올 거야. 그럼 이번에는 4분의 9 봅시다. 4분의 9는 대응되는 게 2분의 3파이에요. 그럼 2분의 3파이보다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가는 거죠. 코사인이. 그러면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가니까 빼기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 얘는 극소구나. 극소겠네요. 극소겠네. 극소. 그럼 당연히 극대, 극소, 극대, 극소 반복되겠네. 이런 함수란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y는 sin 파이 루트 x인데 얘는 y는 sin 파이 루트 x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g2'x로 봐야 된다고. 왜? g'x를 이걸로 추론해야 되니까. 아, 그러면 g'x는 추론할 수 있겠네요. g2'x 도함수에서 원시함수 추론할 때는 이 0이 되는 값이 중요하죠. 도함수가 0이 되는 거는 sin 파이 루트 x가 0이 되는 건데 이것도 금방 찾을 수 있죠. 최초로 0이 되는 건 sin 파이잖아. 파이니까 루트 x가 1이 돼야 되겠네. 루트 x니까 x가 1이죠. 얘가 1이고 그 다음에는 루트 x가 2가 돼야겠네. 그러니까 얘가 4겠네. 4. 그러니까 2의 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네. 아, 그러니까 y는 g'x라는 그래프는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플러스 갔다가 마이너스가 얼만큼 갈지 모르지만 근데 이 간격이 더 넓어졌죠. 이 값은 아마 1이겠지 뭐. 직접 구해봐도 1이겠죠. 왜? 사인이잖아. 사인이니까 최대 최소가 1 마이너스 1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갔다가 근데 그 경계가 어디? 그 경계가 지금 1이란 말이에요. 근데 1이라고 쓴 게 아니라 1의 제곱이라고 썼죠. 왜? 규칙이 그거니까. 수열에서의 규칙을 쓸 때 항상 계산을 완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는 2의 제곱, 그 다음에 뭐 3의 제곱, 3의 제곱, 그 다음에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겠네. 아, 금방 규칙 찾았네. 근데 문제도 보니까 딱 제곱의 형태를 써있네요. 그럼 생각해봐요. A1은 얼마예요? x는 a에서 극대인 a를 작은 수부터 큰 데를 나누니까 a1은 1의 제곱이란 말이야. 아, 잠깐. gx가 극대인 거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풀말을 따져줘야 되네. 아, 여기네. 이게 a1이죠. 뭔진 몰라. 관심 없죠. 근데 어쨌든 얘가 1의 제곱과 2의 제곱 사이. 그게 극대인 순간. 극대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 A2. 아, 그러면 A1은 1의 제곱에서 2의 제곱 사이니고 A2는 3의 제곱에서 5의 제곱 사이니까 지금 홀짝이 홀수에서 짝수 사이일 때는 극대, 짝수에서 홀수 사이일 때는 극소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극대만 구하면 되니까 홀수에서 짝수 사이일 때만 구하면 돼요. 그럼 1일 때가 1이고 2일 때 3이고 3일 때가 5고 이 등차 수열이네. 그럼 따라서 6일 때는 2n 빼기 1로 지금 등차 수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a 6일 때는 n이 6인 거죠. 그럼 따라서 11의 제곱에서 a 6은 13의 제곱 사이겠네. 아, 4의 제곱. 이거 잘못했네. 하나 차이죠.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11의 제곱, 12의 제곱 사이겠네. A6은. 그러니까 K가 11이겠네. 이 제곱을 준 이유도 있단 말이에요. 평가 문제는 다 이유가 있어요. 되게 잘났죠,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냥 조금 귀찮은? 왜? 2'에서 다시 원함수까지 추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전형적인 치환적분. 계산 과정은 좀 길었어. 치환적분이고, 두 번째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미분한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미분. 이거 많이 쓰이는 개념이고, 그리고 도함수에서 원시함수 추론하는 거.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마지막 21번까지만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중화직 할게요. 다 친구가 마이너스 2파에서 2파이까지 정의된 두 함수가 있어. 이게 뭐야? fx는 정해지지 않았고 gx가 정해졌네. gx는 지금 삼각함수인데 코사인 함수네요. gx는 주기가 항상 사인 코사인 함수 주기 따져야죠. 2파이를 12로 나눈 거니까 6분의 파이네. 6분의 파이 주기야. 왠지 그려야 될 것 같죠? 딱 봐도 그리게끔 시킵니다. 평가는 귀찮은 거 시켜. 귀찮은 거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어떤 조건이냐? 실수 a가 있는데 a가 두 곡선의 교점에 두 교점의 y좌표래요. x좌표가 아니라 y좌표? 그 y좌표이면, 자, 이 집합을 해석해야 되네. 집합을 해석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fx가 a, 지금 교점으로 해석해야죠. 그 방정식을. 즉 y는 fx랑 y는 a가 만나는 점들의 x좌표들, 그 좌표들은 y는 gx랑 y는 a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에 다 포함이 되냐? 굉장히 좀 복잡하네. 간단하게 썼지만 이거에 내포된 개념들은 조금 복잡해서 다시 fx와 gx가 만나는 순간을 따져야 돼요. 근데 그 교점에 우리는 항상 x좌표를 찾는 데 익숙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x좌표가 아니라 y좌표를 줬네. 그때 y좌표가 같으면 fx가 a일 때 x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y좌표랑 만나는 여러 x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x값들은 모두 gx가 a랑 만나는 x값들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봐야죠.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첫 번째, 그래프 그립시다. gx 그려야죠. 자, 어차피 음수 부분도 그릴 수 있으니까 조금 여유를 두고, 자, 여유를 두고 이게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면 좀 더 길게 그릴 수 있으니까, 왜? 지금 만나는 걸 따져야 되잖아요. 만나는 걸 따져야 되잖아. 길어질 수 있죠. 어차피 22번 뭐 금방 풀릴 것 같으니까 쭉 그려봅시다. 자, 6분의 파이에요. 자, 삼각함수 그릴 때 어떻게 하죠? 4분의 1 주기로 그리잖아요. 왜? 그래야지 뭐 좀 깔끔하게 그리잖아요. 4분의 1 주기로 그리면 지금 24분의 파이죠. 4분의 주기가 6분의 파이가 하나 나오고, 그러면 4분의 1 주기 중에 자, 3이죠. 이런 것도 지금 정수격각점을 정확히 한번 그려봅시다. 21번 문제잖아요. 21번 문제는 정확성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더욱더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더욱더 정교하게 시간 투자를 좀 해야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빼기 3.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되고, 교점 찾잖아. 지금 딱 봐도 지금 되게 좁은 공간에다 막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거 격자점도 한 번에 깔끔하게 해서 한 방에 끝냅시다. 이거 여러 번 검토하지 말고 이런 거 집중해서. 그럼 y는 이게 gx 그래프 하나 주기 그린 거야. 이게 얼마? 6분의 파이, 24분의 파이, 그리고 24분의 2파이, 12분의 파이라고 합시다. 24분의 3파이니까 얘는 8분의 파이, 그 다음 6분의 파이까지 왔어. 뭐 한 주기만 더 그려볼까요? 둘, 셋, 넷.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하나 더 그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하나만 더 그려볼까? 욕심 생기네. 하나? 왜? 어차피 교점을 여러 개 그려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야지 규칙을 찾기 좀 쉽겠죠. 자,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뭐? y는 gx. 이게 y는 gx입니다. 이제 fx로 눈이 가야죠. 자, fx 역시 주기 먼저 따집시다. 주기 얼마요? 주기 얼마? 2파이를 k로 나눈 거. k분의 2파이네. 근데 4분의 주기 기준으로 그리는 게 쉽겠죠. 4분의 주기는 4k분의 2파이죠. 4k분의 2파이니까 얘는 2k분의 파이네. 주기를 몰라. 주기 지금 알 수가 없어. 근데 4주기는 그 기준이 2k분의 파이예요. 그러면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아니 이거 많아봤자 7개잖아. 그거 일일이 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규칙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해봅시다. 자, 일일이 해봅시다. 첫 번째 k가 1일 때요. 자, 여기다 4분의 주기 쓸 거예요. 왜? 4분의 주기 기준으로 그릴 거니까. k는 1이면 2분의 파이죠. 자, 주기가 2분의 파이예요. 잘 봐요. 여기가 6분의 파이. 여기는 6분의 2파이. 그럼 여기가 6분의 3파이네. 그죠? 4분의 주기가 이렇게 돼. 4분의 주기가. 그러면 이 그림에서 그리면, 자, fx 그래프는 이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거예요. sin kx라는 그래프를. 그러니까 최초 출발점이 0,2인 거죠. 그리고 끝나는 점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파이에서 4분의 1 주기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여기를 보면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이 여기도 이렇게 반복되겠죠. 4분의 주기에서 쭉 대칭적으로. 얘도 역시 대칭이고. 자, 이 조건 만족하나 봅시다. 자, fx와 gx의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을 건데 그 교점마다 생각해봐요. 이 교점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예를 들어 맨 끝에 있는 요거 이것이 fx랑 만나는 교점을 일단 구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평행선을 그어봐야죠. 평행선을 그었을 때, 자, 그을 필요 없죠. 직관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대칭 구조니까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머리 좋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얘랑 만나는 게 여기 하나 나오고 이쪽에서 하나 나올 거야. 그 그림이 동영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된단 말이에요. 계속 나오겠죠. 계속 나올 거야. 이 그래프는 계속 반복될 거고 계속 반복될 거란 말이에요. 계속 반복되고 지금 2분의 파이까지 왔으니까 파이까지 가면 다시 이 그림이 똑같이 반복돼. 2파이까지 가면. 그죠? 그런데 2파이까지 갈 것도 없이 얘가 파이를 기점으로 음수로 내려가서 파이를 기점으로 y는 이 직선을 벗어나서 y는 1쪽으로 이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얘와 만나는 여기 끝점에서 그은 x축의 평행을 그은 이 직선과 만나는 점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생각을 해보면 주기성을 가지니까. 그럼 그 점들이 당연히 y는 gx 그래프 자체도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복이 되죠. 그러면 y는 a랑 그었을 때 y는 fx랑 만나는 점들은 얘네인데 얘네들은 무조건 y는 gx와의 교점과 일치하겠죠. 당연히. 대칭 구조를 가지면 무조건 맞겠네요. 그냥 k는 1이면 그건 맞겠죠. 두 번째, k는 2 갑시다. k는 2면 4분의 주기가 얼마죠? 4분의 주기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4분의 주기는 4분의 파이예요.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파이가 어디에요? 4분의 파이 있어요? 4분의 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4분의 파이 여기네. 4분의 주기 1로 오겠네요. 1로 와도 지금
그러면 4분의 주기가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가. 몇 칸 간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그럼 6칸 간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이렇게 대칭이겠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요점 쭉 그으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 3모양 이렇게 되는 거 계속 주기마다 반복되겠죠. 그럼 그 주기마다 반복되는 게 fx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gx도 반복되잖아요. 그럼 gx도 마찬가지죠. 꼭 마지막 점에, 지금 첫 번째 예에서도 마지막 점에서만 했는데 다른 점에서 해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다 대칭을 이룬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얘는 뭐냐, 4분의 주기가 y는 gx랑 대칭만 이루면 돼요. 4분의 주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무조건 맞는 거죠, 그냥. 얘도 맞겠네, 당연히. 세 번째, k는 3일 때는 6분의 파이란 말이에요. 6분의 파이도 지금 보니까 여기네, 여기 대칭이네, 여기. 대칭 아니에요? 대칭이죠. 맞겠네. 6분의 파이도 이렇게 되면 이 함수도 여기 대칭이고, 이 함수 자분의 주기가 4분의 주기 6분의 파이 기준으로 대칭이고, 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4칸이니까 이렇게 되고 대칭이고. 대칭이네. k는 4일 때는 8분의 파이예요. 자, 8분의 파이 잘 볼까요? 8분의 파이는, 자, 여기 좀 지우고, 복잡하니까, 자, 지우고 봅시다. 8분의 파이일 때는 4분의 주기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가 최고점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여긴 대칭이에요? 대칭 아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처음 점에서 fx가 만나는 데는 꼭 얘가 아니어도 되죠. y는 gx와 만나는 점이. 대칭이 깨지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대칭일 때만 그게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아니겠네. 대칭 구조일 때만 성립하는 거 아까 그거 밝혔으니까. k는 5일 때는 10분의 파이죠. 10분의 파이 가능해요? 10분의 파이 대칭인 거 있어요? 아, 있지도 않아, 얘는. 없어. k는 6일 때는 12분의 파이네. 12분의 파이. 12분의 파이 있잖아. 여기 대칭이네. 이렇게 하면 대칭 구조네. 이렇게 되면 대칭이죠. 얘는 맞겠네. 그죠? 7번. 그럼 이런 식으로 쭉쭉 생각을 해봅시다. 잘 생각해봅시다. 지금 4분의 주기가 12분의 파이까지 왔어. 4분의 주기는 어차피 양수예요. 양수 무조건. 그럼 마지막으로 24분의 파이까지만 따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24분의 파이는 따질 필요가 없죠. 4분의 주기 기준으로. 왜? 어차피 얘가 대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함수가 24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y는 gx는 대칭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일단 24분의 파이 단위로 될 수 있는 것들을 골라낸 다음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지금 24분의 홀수 파인 애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24분의 홀수 파인 애들은 gx가 거기에 대해서 대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x는 쭉쭉쭉 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k는 12가 나오겠죠. 그럼 k는 12가 24분의 파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안 나와요. 아예 24분의 파이의 배수가 되는 게, 24분의 파이 꼴이 되는 게, 24분의 파이의 배수가 되는 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4분의 파이가 나오는데 24분의 파이가 되지 않는다고요. 왜? 24분의 파이가 기준으로 y는 gx는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몇 개? 하나, 둘, 셋, 4개. 4개겠네, 4개. 이게 사실 규칙만 찾으면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죠. 이거는 꼼꼼하게만 따주면 돼요. 그냥 굳이 그래프 다 그릴 필요 없다. 난 지금 음수 부분 그리지도 않았어요. 그릴 필요가 없죠. 음수라고 뭐 달라져요? 어차피 계속 반복인데 음수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음수 부분 안 그려도 된다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여기를 쭉쭉 그린 거지. 사실 이거 직관적으로 봐도 아, 대칭함수만 되겠구나. 선대칭이 되는 것만. 그러면 그거 쭉쭉쭉 24분의 파이 후보로 쭉쭉쭉 뽑아낸 다음에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라 24분의 짝수 파일 때만 되는구나 라는 거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21번 치고는 뭐 그렇게 힘줘서 내는 문제는 아니네요. 첫 번째 이 문제에서는 삼각함수 그래프 그릴 때
삼각함수의 그래프. 삼각함수 관련된 이런 문제는 처음인 것 같아. 그래프. 그런데 이게 사실 수열 아니에요? 수열이잖아. 수열의 규칙 찾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격자점 찍어서 규칙 찾고 이런 거는 옛날 문과 문제들, 또 옛날 문제들에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런 규칙 찾는 경험들이 있다면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 삼각함수의 그래프, 대칭성, 그리고 주기 확인해야 되는데, 특히 4분의 주기 기준으로 그리면 쉽다. 두 번째, 귀납추론하는 거죠. 근데 이때는 24의 약수와 관련이 있죠. 약수와 관련이 있었네. 뭐가 관련될진 몰라요. 나열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이 문제는 대칭성이 진짜 중요하게 쓰였죠. 대칭성. 삼각함수 그래프 당연히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주관식 합시다.